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고의 팀 전력을 보유하고도 최악의 경기를 보인 끝에 4강에서 최종 탈락했고, 결국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의 코치진들은 경질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성과가 좋은 성과였다는 인터뷰를 남겼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코치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탓하는 칼럼을 남기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4강이라는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90분 기준 1승 4무 1패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허무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는 8강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PK를 얻어냈고, 연장전에는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진작에 탈락했어야 할 대표팀을 어떻게든 4강전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4강에서 요르단 대표팀에게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친 끝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거의 좌절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또한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거의 혼자 힘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번 대회 찬스 메이킹과 빅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 대회 최고 스탯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표팀이 무너진 것이라는 정말 자신의 책임은 없고 남 탓으로만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많은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코치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탓하는 칼럼을 남기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나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는 스포츠 요구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2026년 월드컵 이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며칠 동안 상황이 우리에게 빡빡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우리를 지지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다. 유감스럽다. 왜냐면 우리는 어려운 출발 이후 13경기를 무패로 마쳤기 때문이다. 요르단이 1960년 이후 첫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우리의 꿈을 준결승전에서 앗아가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팀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톱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매우 감정적인 주먹 다짐으로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나는 훈련장에서만 그런 것을 알았고 식당에서는 알지 못했다. 우린 이전에 몇 달에 걸쳐 공들여 구축한 거의 모든 것을 단 몇 분 만에 박살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위르겐과 함께 여전히 한국에 감사드린다. 짧고 유익했고 여전히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이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 하면 반드시 찾아낸다는 점을 보여줬다 라면서 헤어초크 수석 코치가 클린스만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탓하는 이야기를 남겼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때문에 자신들이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시안컵에서 4강이라는 성과를 올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는데, 정말 클린스만 감독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닐까 싶은데요. 키커지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스포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결과였다, 최고였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선수 그룹에 도입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겨우 아시안컵 4강의 성적을 거두고도 이렇게까지 감독과 코치가 같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탓하는 것도 정말 똑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를 아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결국 클린스만 감독 본인입니다. 거의 무전술에 가까운 팀에서 개인 능력으로 팀을 호주전 승리로 이끈 손흥민 선수와 바레인전 승리를 이끈 이강인 선수에게 어떻게 이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화 문제, 이것도 사실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저녁 식사도 니네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방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다쿠 사건도 클린스만 감독의 방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역겨운 것은 애초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6경기에서 1승 4무 1패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졸전을 기록하고도 자신이 아시안컵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니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냉혹하게 탓을 해버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감독이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고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지 신기할 정도의 소식이었고, 대체 이딴 감독을 왜 연봉 30억원 주고 데려와서 아시안컵 망치고 위약금도 줘야 하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은 경기장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역대 최강이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소속팀으로 복귀하자마자 아시안컵보다 더 큰 무대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결국 이번 아시안컵 실패는 전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탓입니다. 정말 이딴 감독에게 희생된 한국 축구의 역대급 황금 세대가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헤어초크 수석 코치는 정말 역대 최고 선수단을 망쳐버린 역대 최악의 감독과 코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